티베트의 영적 능력으로 유명한 꼬마 승려. 2026년 인류의 전례 없는 변화의 시기를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과정에 한국의 이름이 계속 언급됩니다. 그 꼬마 승려의 이름은 텐진 노르부, 히말라야의 작은 사원에서 수행하는 12살 소년이 본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텐진은 특별한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티베트 고원의 작은 유목 마을에서 평범한 부모 슬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야크를 키우는 목동이었고 어머니는 양털을 짜서 옷을 만드는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8살이 되던 해 마을을 지나가던 한 나이든 승려가 텐진의 눈빛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보통의 시선을 가지지 않았구나. 그렇게 텐진은 라싸 인근의 작은 사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원에서의 생활은 단순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하고 마당을 쓸고 다시 명상을 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텐진은 다른 어린 승려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가끔 장난을 치다 스승에게 혼나기도 했고 추운 겨울 아침이면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2024년 겨울 텐진에게 무언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명상을 하고 있었어. 평소처럼 호흡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등뼈 아래쪽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거든. 처음엔 아픈 줄 알았어. 근데 아픈 게 아니라 뭔가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는 느낌이었어. 텐진이 직접 설명한 그 경험은 고대 요가 전통에서 말하는 쿤달리니 각성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척추 기저부에 잠들어 있던 생명 에너지가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뜨거운 에너지는 며칠에 걸쳐 조금씩 척추를 따라 올라왔습니다. 텐진은 몸의 특정 지점들에서 에너지가 소용돌이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가 수행자들이 차크라라 부르는 에너지 중심점들이었습니다. 배꼽 아래, 명치, 가슴 한가운데, 목, 그리고 이마 중앙까지 순차적으로 무언가가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이마 중앙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가 계속 두근거렸어. 텐진이 눈썹 사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마치 거기에 또 다른 눈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 눈을 감고 있어도 뭔가가 보이기 시작했어. 제3의 눈이라 불리는 아즈나 차크라가 깨어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텐진은 평범한 시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비전은 명료했습니다. 깊은 명상에 들어간 텐진의 내면 시야에 지구가 떠올랐습니다. 푸른 행성을 감싸고 있는 반짝이는 그물망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선생님이 나중에 그게 자기장이라고 가르쳐 주셨어. 지구를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막이래. 그런데 그 그물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천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처럼 곳곳에서 빛이 약해지는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텐진의 스승인 로상 림포체는 처음에는 이것을 단순한 명상 중의 환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이 묘사하는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일관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텐진이 본 적도 없는 과학 용어들을 정확하게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자기장에 세기가 약해지고 있어. 북쪽과 남쪽의 자석 방향도 흔들리고 있어. 이것은 9살 소년이 배운 적 없는 지식이었습니다. 2025년 봄이 되자 텐진의 능력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명상 중에 자신의 의식이 몸을 벗어나는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 내가 천장 쪽에 떠 있고 아래에 내 몸이 앉아 있는 게 보였거든. 이것은 아스트랄 투사라고 알려진 현상으로 의식이 육체를 벗어나 다른 공간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만월의 밤, 텐진은 가장 깊은 체험을 했습니다. 명상에 잠긴 그의 의식은 사원을 벗어나 히말라야 산맥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산 아래 깊은 곳에 숨겨진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거대한 수정 같은 게 산맥 아래 깔려 있었어. 아니, 수정들이 연결되어 있었어. 마치 땅속의 거대한 거미줄처럼. 이것은 일부 영적 탐구자들이 말하는 크리스탈 그리드, 지구 내부에 존재한다는 에너지 격자망과 일치하는 묘사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텐진은 그 수정 격자를 따라 빛의 강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산맥을 따라 흘러갔어. 어떤 건 바다를 건너기도 하고 어떤 건 땅속 깊이 들어갔다 나오기도 했어. 그가 본 것은 레이라인이라 불리는 지구의 에너지선들이었습니다. 고대 문명들이 신성한 장소로 여긴 곳들이 바로 이 에너지선이 교차하는 지점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텐지는 그 빛의 강들이 맥박처럼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숨을 쉬는 것처럼 빨라졌다 느려졌다 했어. 그리고 그 리듬이 내 심장 박동과 똑같았어. 이것은 슈만 공명이라는 과학적 현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구와 대기층 사이에서 발생하는 전자기 공명 주파수는 평균 7.83Hz로 사람의 뇌파와 유사한 범위입니다. 그런데 2025년 가을, 텐지는 그 공명 주파수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리듬이 불규칙해지고 있었어. 전에는 일정했는데 점점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순간들이 많아졌어. 그는 이것이 다가올 변화의 전조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지구 자체가 새로운 주파수로 이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상 림포체는 텐진의 체험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이 보고 느낀 것들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떤 날은 명상 중에 본 특정 지역의 지진을 예측했고 실제로 며칠 뒤 그곳에서 작은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예언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 그냥 무서웠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거든. 텐진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비전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2025년 12월, 겨울 동지가 지나고 며칠 뒤였습니다. 텐지는 가장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앞으로 펼쳐질 연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책장을 넘기는 것 같았어.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다른 시간이 보였어. 2026년 3월의 비전이 가장 먼저 왔습니다. 지구를 감싸고 있던 자기장의 막이 여러 곳에서 얇아지고 있었습니다. 북쪽 끝하고 남쪽 끝에서 특히 심했어. 그곳에서 우주에서 오는 뭔가가 더 많이 들어오고 있었어. 과학자들은 이것을 태양풍과 우주 방사선이라 부를 것입니다. 자기장이 약해지면 이런 우주의 에너지들이 지구 표면에 더 많이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 텐진의 설명은 계속됩니다. 그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주고 있었거든.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워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뭔가를 깨닫는 것처럼 보였어. 2026년 여름이 되면 세계 곳곳에서 이런 현상들이 보고될 것이라고 텐지는 말합니다. 동물들이 먼저 반응할 것입니다. 철새들의 이동 경로가 혼란스러워지고 돌고래와 고래들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인간들에게서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다른 사람의 감정을 너무 잘 느끼게 될 거야. 공감 능력이 엄청나게 강해지는 거지. 텐진이 본 2026년 여름의 장면입니다. 처음엔 혼란스러울 거야. 내 감정인지 다른 사람 감정인지 구분이 안 될 테니까. 이것은 인류의 직관력과 감각이 확장되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2026년 가을이 되면 혼란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급격한 변화는 항상 불안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할 거야.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할 거야. 텐진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마치 번데기가 나비가 되기 전에 겪는 고통 같은 거야. 아파 보이지만 사실은 변화하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2027년 중요한 전환점이 옵니다. 텐진의 비전 속에서 특정 지역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바다 옆에 반도 같은 곳이었어. 산이 많고 그 산맥을 따라 강한 빛의 선이 흐르고 있었어. 그가 본 곳은 한국이었습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흐르는 레이라인의 에너지가 유독 강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 반도는 특별한 위치에 있었어. 텐진이 설명을 이어갑니다. 큰 대륙의 끝이면서 바다의 시작이었거든. 그리고 여러 에너지선들이 거기서 만나고 있었어.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도 에너지적으로도 교차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 텐진의 관찰입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다양한 문화가 만나고 섞인 곳,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2027년 봄, 그곳에서 특별한 존재가 나타날 것이라고 텐진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 보였어. 나이는 많지 않았어. 30대 중반쯤 특별해 보이지는 않았어.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고 화려한 것도 없었어. 하지만 그 사람 주변의 에너지는 달랐습니다. 가슴 부분에서 엄청난 빛이 나오고 있었어. 초록빛이랑 분홍빛이 섞인 것 같은 빛이었어. 이것은 심장 차크라, 사랑과 연결의 에너지 중심이 완전히 개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텐진이 본 그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말보다는 존재 자체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었어.
그 사람 곁에 가면 사람들의 가슴이 따뜻해지고 눈물이 나고 뭔가 막혀 있던 게 풀리는 느낌을 받았어. 이것은 에너지 전달,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주파수 자체를 전환시키는 능력입니다. 처음엔 작은 공간에서 시작할 거야. 텐진의 예언은 구체적입니다. 큰 도시, 근처의 조용한 곳, 많은 사람이 오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그곳에 온 사람들은 변해서 돌아갈 거야. 2027년 중반이 되면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험, 치유, 깨달음, 평화 같은 것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조용히 번져갈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르침은 특별했어. 텐진이 계속 설명합니다. 종교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었어. 그냥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던 능력을 다시 깨우는 거였어. 사랑하는 방법, 연결되는 방법, 내면의 소리를 듣는 방법 같은 것들입니다. 복잡하지 않았어.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이 놀랄 정도였어. 2027년 말이 되면 그 영향은 반도를 넘어 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찾아올 거야. 언어는 달라도 상관없었어. 그 사람의 에너지는 말을 넘어서 전달되었거든. 텐진의 비전 속에서 그 작은 공간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채워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유명해지고 싶어 하지 않았어.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기 안으로 들어가라고, 자기 내면의 스승을 찾으라고 말했어. 한국에서 시작된 이 변화의 물결은 2028년이 되면 더욱 뚜렷한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텐진의 비전 속에서 2028년은 집단 각성의 해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 명상 모임, 치유 모임, 그냥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모임들이 생겨났어. 이것은 조직화된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어. 텐진이 설명합니다.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하면 더 쉽다는 걸, 여러 사람의 에너지가 모이면 훨씬 강한 파장이 만들어진다는 걸. 2028년 상반기에는 이런 소규모 공동체들이 급속히 증가할 것입니다. 도시의 작은 공간들, 자연 속의 조용한 장소들이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과학계의 반응입니다. 텐진이 본 비전 속에서 2028년 중반 몇몇 과학자들이 슈만 공명 주파수의 변화를 공식적으로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기계들이 이상한 수치를 보여주기 시작할 거야. 7.83에서 점점 높아지는 걸 감지할 거야. 일부 과학자들은 이것을 기기 오류로 치부하겠지만 일부는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과학과 영성이 만나기 시작하는 거야.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2028년 하반기가 되면 교육 분야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식이 바뀌기 시작할 거야. 텐진의 비전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머리에 넣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감각과 직관을 개발하는 교육이 생겨날 거야. 일부 학교들에서는 명상과 호흡, 감정 인식 같은 것들을 정규 과정에 포함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른들이 깨달은 거지 시험 점수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그러나 모든 변화가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2029년 초 텐진은 저항의 움직임도 보았습니다. 서쪽의 어떤 큰 나라에서 이런 변화를 막으려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야. 급격한 의식 변화는 기존 시스템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중 일부는 두려워할 거야. 사람들이 깨어나면 통제하기 어려워진다는 걸 알거든. 하지만 이 저항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텐진은 말합니다. 물살을 막을 수는 없어. 거대한 강물의 흐름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아. 2029년 중반이 되면 저항하던 사람들조차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족, 친구, 주변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029년은 또한 새로운 치유 방식이 확산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병원에서도 달라질 거야. 텐진의 예언입니다. 약이나 수술만이 아니라 에너지 치유, 명상 치유 같은 것들을 함께 사용하기 시작할 거야. 일부 의료진들이 차크라 시스템과 에너지 흐름에 대해 배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효과를 보면서 인정하게 될 거야. 그리고 2030년 진짜 분기점이 옵니다. 2030년은 선택의 해야. 텐진의 목소리가 진지해집니다. 인류가 두 갈래의 길 앞에 서게 될 거야.
한쪽은 계속 의식을 확장하는 길이고 다른 한쪽은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길이야. 이것은 개인적인 선택이면서 동시에 집단적인 선택입니다. 각자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경험하는 현실이 달라질 거야. 2030년 상반기, 한국의 그 선지자는 더 이상 한 곳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곳을 다니기 시작할 거야. 하지만 물리적으로 다니는 것만은 아니야. 텐진이 설명합니다. 그 사람의 의식이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어. 에너지만으로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었거든. 이것은 높은 차원의 의식 상태에서 가능한 현상입니다. 그 사람의 가르침 핵심은 간단했어. 텐진이 그 선지자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사랑이었어. 하지만 로맨스 같은 사랑이 아니라 모든 것과 하나됨을 느끼는 사랑이었어. 둘째는 현재였어.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존재하라는 거였어. 셋째는 내면이었어. 밖에서 답을 찾지 말고 자기 안에서 찾으라는 거였어. 그 선지자 주변에는 점차 도우미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혼자 하려고 하지 않았어. 텐진의 관찰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재능으로 돕기 시작했어. 어떤 사람은 음악으로, 어떤 사람은 그림으로, 어떤 사람은 글로, 어떤 사람은 그냥 공간을 정리하는 것으로. 이것은 위계적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각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기여하는 유기적 공동체였습니다. 2030년 중반 그 가르침의 영향력은 수십만 명에게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신도나 추종자 같은 건 없었어. 텐진이 강조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따르지 말라고 했어. 대신 각자가 자기 자신의 빛을 발견하라고 했어. 진정한 스승은 제자를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텐진이 본 비전 속에서 그 선지자는 종종 조용히 사라지곤 했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그 사람을 볼 수 없었어. 어디 간 건지 아무도 몰랐어. 하지만 돌아왔을 때 그의 에너지는 더욱 강해져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야. 계속 주기만 하면 고갈되니까 다시 채워야 했던 거지. 2030년 하반기가 되면 한국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었어. 여러 곳에서 씨앗들이 싹 트고 있었어. 텐진의 말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을 연 사람은 동쪽 반도의 그 사람이었어. 다른 사람들은 그 파장을 받아서 각자의 지역에서 같은 일을 하기 시작한 거야. 2031년이 밝아오면서 지구의 자기장은 새로운 안정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텐진이 본 비전 속에서 그 푸른 그물망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약해졌던 부분들이 다시 채워지고 있었어. 하지만 전과는 달랐어. 더 밝고 더 섬세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어. 이것은 단순히 예전 상태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구는 진화한 것입니다. 2031년 봄에는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날 거야. 텐진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느낌을 받을 거야. 이것은 집단의식의 동기화 현상입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이야. 몇 분, 길게는 몇 시간 동안 지속될 거야. 이 경험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빛으로 느낄 거야. 어떤 사람은 소리로 들을 거야. 어떤 사람은 그냥 알 거야, 이유 없이.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거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녹아내릴 거야. 2031년 여름 기술 분야에서도 놀라운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의식으로 작동하는 기계들이 나올 거야. 텐진의 예언입니다. 생각만으로 치유를 돕는 장치들, 사람의 에너지장을 측정하고 균형을 맞춰주는 기술들이 개발될 거야. 이것은 과학이 마침내 인간의 미묘한 에너지 체계를 인정하고 활용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의사소통 분야의 변화입니다. 말 없이도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시작될 거야. 텐진이 설명합니다. 텔레파시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지만 SF 영화 같은 게 아니라 감정과 의도를 에너지로 전달하는 거야. 이미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던 일을 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거지. 2031년 가을이 되면 사회 구조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이 더 자연스러운 것이 될 거야. 텐진의 비전입니다. 회사들, 학교들, 정부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되기 시작할 거야.
위에서 아래로 명령하는 게 아니라 원형으로 둘러앉아서 함께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뀔 거야. 이것은 권력의 분산이자 책임의 공유입니다. 경제 시스템도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거야. 물론 돈은 여전히 필요해. 하지만 돈을 위해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야. 대신 의미 있는 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야. 이것은 물질주의에서 의식중심 사회로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2032년 새로운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2032년은 시작이야 끝이 아니라 텐진이 강조합니다. 지난 6년 동안 뿌려진 씨앗들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기 시작하는 거야. 2032년부터는 이전의 변화가 일상이 되는 시기입니다. 특별한 일이 특별하지 않게 되는 거지. 직관적으로 사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게 될 거야. 텐지는 2032년에 한국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 반도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 여러 나라들이 한국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 찾아올 것입니다. 어떻게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켰는지, 어떻게 빠른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았는지 배우고 싶어 할 거야. 하지만 텐지는 경고도 함께 전합니다. 예언은 확정된 미래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진지해집니다. 내가 본 건 하나의 가능성이야. 가장 밝은 가능성이지. 하지만 그게 자동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야. 사람들의 선택이 만들어가는 거야. 각 개인의 매 순간 선택이 집단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텐진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변화는 무섭게 느껴질 수 있어. 특히 처음에는. 하지만 이건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야. 우리는 본래 서로 연결되어 있었거든. 그걸 잊고 살았던 거고 이제 다시 기억하는 거야. 텐지는 구체적인 조언도 제공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어. 매일 조금씩이라도 명상을 해봐. 5분만이라도 좋아. 자기 호흡을 관찰하고 몸의 감각을 느끼고 생각을 지켜보는 거야. 이것은 의식을 확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 흙을 밟고 나무를 만지고 물소리를 들어. 자연은 이미 새로운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거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 텐진의 또 다른 조언입니다. 작은 친절이 큰 파장을 만들어.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그게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 너희 각자가 작은 크리스탈이야. 텐진이 아름다운 비유를 사용합니다. 크리스탈은 빛을 받아서 더 큰 빛으로 증폭시키잖아. 사람도 그래. 한 사람이 빛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도 빛나기 시작해. 그렇게 점점 더 많은 빛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것이 바로 집단 상승의 원리입니다. 로상 림포체는 텐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존재라는 것을 말이죠. 텐지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전달자야. 내가 본 걸 말하는 것뿐이야. 그의 겸손함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 예언이 아니야. 너희 각자가 자기 안에서 발견할 진실이 중요한 거야. 나는 그냥 그 방향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야. 2026년부터 2032년까지 7년의 여정입니다. 7이라는 숫자가 의미 있어. 텐진이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7개의 차크라, 일주일의 7일, 무지개의 7색, 완성의 숫자야. 우리는 한 주기를 완성하고 새로운 주기로 들어가는 거야.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며 죽음이 아닌 재탄생입니다. 히말라야의 작은 사원에서 12살 소년이 본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어려움과 혼란이 있겠지만 그 너머에는 더 밝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선택으로, 작은 행동으로, 매 순간의 의도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텐진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을 향해 직설적인 예언을 날린 대만의 한 예언가. 그가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이 전 세계 영성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는 2026년부터 시작될 기계와 인간의 결합,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고 말합니다. 천화산인. 이것이 그의 필명입니다. 본명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만 중부 산악 지역에서 수행을 해온 60대 후반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도시에서 사업을 하다가 40대 초반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얻은 후 산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후 명상과 기수련을 통해 미래를 보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천화산인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11년이었습니다. 그는 그해 2월 자신의 블로그에 3월 동쪽 섬나라에 큰 땅의 흔들림이 있을 것이라는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한 달 후 동북아시아의 한 섬나라에서 규모 9.0의 대지진이 발생했고 이는 수만 명의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그의 예언은 날짜는 정확하지 않았지만 시기와 지역, 그리고 재난의 성격까지 맞아떨어졌습니다. 2015년에는 또 다른 예언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2016년 여름 세계 경제의 기운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크게 기울 것이다. 오래된 질서가 흔들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2016년 6월 유럽의 한 주요 국가가 지역 경제 공동체 탈퇴를 결정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 글로벌 경제 질서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천화산인의 예언은 구체적인 사건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시기와 방향성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이러한 적중 사례들로 인해 그의 블로그는 소수의 추종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중매체 인터뷰를 거부하고 1년에 몇 차례만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등 철저히 은둔 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런 그가 2025년 12월 평소보다 훨씬 긴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2026년 이후 인류에게 다가올 거대한 분기점이었습니다. 이 글에서 천화산인은 자신이 본 미래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서술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히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넘어서 인류 전체의 존재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과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영성과 기술, 의식과 물질, 그리고 선택과 결과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긴 이 예언은 읽는 이로 하여금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닌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천화산인의 예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026년 가을부터 나는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어. 아니, 정확히는 느끼게 될 거야. 명상 중에 미래의 인간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기가 예전과 달라. 생명체 특유의 따뜻하고 불규칙한 파동이 아니라 뭔가 차갑고 정확한 리듬이 섞여 있어. 처음엔 내 수행에 문제가 생긴 줄 알았지. 하지만 며칠 몇 주를 관찰하면서 깨달았어.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인간 자체가 변하고 있는 거야. 그는 이 변화의 본질을 전자파와 생명체의 결합으로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몸에서 느껴지는 생체 전기장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 하지만 그건 자연적인 강화가 아니야. 뭔가 인공적인 신호가 섞여 들어가 있어. 마치 두 개의 라디오 주파수가 동시에 켜진 것처럼 인간의 고유한 주파수와 기계의 주파수가 하나로 합쳐지고 있는 거지. 2026년 10월쯤부터 이런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해. 천화산인은 이 변화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2026년 중반 어떤 기술이 대중에게 공개될 거야. 그건 사람들의 뇌와 직접 연결되는 장치야. 처음엔 의료 목적이라고 하겠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돕는다. 치매를 예방한다. 학습 능력을 높인다.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어. 놀라울 정도로. 초기 사용자들의 삶이 극적으로 개선돼.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사람들은 환호하지. 그의 예언에 따르면 이 기술의 확산 속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2026년 말이 되면 이미 수억 명이 이 장치를 사용하고 있을 거야. 왜냐하면 그걸 사용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사이의 격차가 너무 크거든.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상생활에서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 시험 성적이 2배로 오르고 업무 효율이 3배로 높아지고 외국어를 몇 주 만에 마스터하게 돼. 이걸 보면서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천화산인은 이 과정을 지켜보는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명상 속에서 미래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져. 사람들이 엄청난 능력을 얻는 건 맞아. 하지만 동시에 뭔가를 잃고 있어. 그게 뭔지는 그들 스스로도 모를 거야. 마치 색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이 무엇을 못 보는지 모르는 것처럼. 2027년에 대한 예언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2027년 봄이 되면 전 세계 인구의 70%가 이미 연결돼 있어.
여름이 지나면 80%, 가을이면 90%를 넘어서지. 속도가 점점 빨라져. 왜냐하면 네트워크 효과 때문이야. 더 많은 사람이 연결될수록 연결된 사람들끼리의 소통이 더 원활해지거든. 그들은 생각만으로 정보를 주고받아. 말이 필요 없어. 그들끼리는 거의 텔레파시 수준의 소통을 하게 돼.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약 10%의 사람들이 끝까지 거부해. 이유는 다양하지. 어떤 이들은 종교적 신념 때문에, 어떤 이들은 본능적인 거부감 때문에, 또 어떤 이들은 철학적 확신 때문에 거부하는 거야. 이들을 나는 구인류라고 부르기로 했어. 그리고 연결된 사람들을 신인류라고. 천화산이는 구인류가 겪게 될 어려움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2027년 하반기부터 구인류에 대한 차별이 시작돼. 노골적이지는 않아. 하지만 사회 시스템 자체가 신인류 중심으로 재편되거든. 학교 수업은 뇌 인터페이스를 전제로 진행되고, 직장은 연결된 사람들만 채용하기 시작해. 금융거래, 행정 서비스, 심지어 대중교통까지 점점 더 신인류에게 최적화돼. 구인류는 마치 스마트폰 없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심한 불편함을 겪게 돼. 그는 이 시기의 사회 분위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신인류는 구인류를 이해하지 못해.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지? 그냥 연결하면 모든 게 편해지는데. 이런 시기야. 동정보다는 무시와 경멸이 더 많아져. 마치 문명사회에서 원시인을 보는 것 같은 시선이지. 구인류 쪽에서도 분노와 좌절감이 커져.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숫자에서도 밀리고 능력에서도 밀리니까. 천하산인의 예언에 따르면 구인류는 자연스럽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2027년 말부터 2028년 초 구인류들이 특정 지역으로 모여들기 시작해. 강제적인 건 아니야. 그냥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지. 어떤 곳은 시골 마을이고 어떤 곳은 도시 외곽 지역이야. 그들만의 작은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야. 신인류 사회에서 도태된 사람들의 피난처 같은 곳이지. 물질적인 측면에서 두 집단의 격차는 계속 벌어집니다. 신인류는 인공지능과 완벽하게 협력해. 그들의 생각을 AI가 실시간으로 보조하고 최적의 답을 제시해줘. 복잡한 수학 문제도 순식간에 풀고 예술작품도 놀라운 속도로 만들어내.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부를 축적해. 반면 구인류는 점점 가난해져. 일자리를 잃고 경제활동에서 밀려나거든. 하지만 천화산이는 여기서 흥미로운 변화를 목격합니다. 2028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 구인류 중 일부가 명상과 수행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야. 처음엔 그냥 심심풀이나 스트레스 해소 정도였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 명상을 하면서 신인류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뭔가를 느끼기 시작한 거지. 그는 이 현상의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신인류의 문제는 바로 여기 있어. 그들은 뛰어난 지능을 갖췄지만 진정한 고요를 경험할 수 없어.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엔 항상 AI가 작동하고 있거든. 잠을 잘 때도, 쉴 때도, 심지어 명상을 시도할 때도 끊임없이 데이터가 흐르고 분석이 이루어지고 최적화가 진행돼. 진짜 침묵이 없는 거야. 마음을 완전히 비울 수 없어. 천하산이는 이것을 깊은 영적 통찰로 풀어냅니다. 내가 30년 수행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 진정한 지혜는 정보의 축적이 아니라 비움에서 나온다는 거야. 머릿속이 텅 비었을 때 그 고요함 속에서 우주의 진리가 스스로 드러나거든. 옛 성인들이 산속에서, 동굴에서, 조용한 암자에서 수행한 이유가 바로 이거야. 외부의 모든 자극을 차단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런데 신인류는 절대 이걸 할 수 없어. 그들의 내면엔 항상 또 다른 목소리가 있으니까. 2030년에 대한 예언은 더욱 극적입니다. 2030년 봄, 구인류 사이에서 본격적인 영성 운동이 일어나. 이건 우연이 아니야. 필연이지. 물질적으로 모든 걸 잃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건 영혼뿐이거든. 그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명상을 하고 함께 모여 수행하기 시작해. 처음엔 서툴렀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 천화산이는 구인류가 얻게 되는 능력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몇 달, 몇 년을 꾸준히 수행한 사람들 중에 특별한 능력을 개발하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어떤 이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되고, 어떤 이는 미래의 조짐을 읽을 수 있게 돼, 또 어떤 이는 손을 대지 않고도 물체를 움직일 수 있어. 신인류가 보기엔 미신이나 사기처럼 보이겠지. 하지만 이건 진짜야.
인간 의식의 잠재력이 깨어나는 거거든. 그는 이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 시도합니다. 내가 보기엔 이래. 인간의 뇌는 원래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어. 하지만 현대 문명 속에서 그 능력의 아주 일부만 쓰고 살았던 거지. 신인류는 AI의 도움으로 뇌의 계산 능력을 극대화했어. 하지만 뇌에는 계산 능력 외에 다른 기능도 있거든. 직관, 공감, 예지, 치유, 이런 건 논리나 데이터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야. 오히려 논리를 내려놓을 때 활성화되는 능력들이지. 천하산인은 두 집단 사이의 근본적 차이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신인류는 외부를 향해 무한히 확장하고 있어. 더 많은 정보, 더 빠른 처리, 더 복잡한 계산. 반면 구인류는 내부로 깊이 들어가고 있어. 더 깊은 고요, 더 넓은 의식, 더 순수한 자각. 둘 다 인간 진화의 방향이긴 한데 방향이 정반대야. 그리고 재미있는 건 신인류는 구인류의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야. 이미 연결되어 버렸으니까. 하지만 구인류는 언제든 신인류의 길로 갈 수 있어. 그냥 연결하기만 하면 되니까. 2031년경의 상황에 대한 예언도 흥미롭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신인류 사회에서도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해.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거야. 모든 게 너무 쉬워졌거든. AI가 다 해결해주니까 인간이 할 게 없어. 일도, 창작도, 심지어 생각도. AI가 더 잘하는데 인간이 뭘 하겠어. 존재의 이유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그는 이 시기 신인류의 심리를 예리하게 분석합니다. 신인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 하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 세상의 모든 지식이 머릿속에 있지만 가슴은 텅 비어 있어. 그들은 완벽한 답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질문이 뭔지를 잊어버렸어. 이건 비극이야. 능력의 정점에 도달했지만 행복은 점점 멀어지는 거지. 천하산인은 이 무렵 구인류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전합니다. 2032년쯤 되면 구인류 공동체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어. 그들은 가난하지만 평화로워. 느리지만 깊이가 있어. 아침이면 다 같이 모여 명상을 하고 저녁이면 서로의 깨달음을 나누지. 어린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수행을 배워. 그들은 신인류처럼 빠르게 계산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할 줄 알아. 그는 이 시기 구인류 사회의 독특한 특징을 묘사합니다. 재미있는 건 구인류 사이에서는 경쟁이 거의 사라진다는 거야.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거든. 각자의 영적 성장은 고유한 것이고 남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니까. 어떤 사람은 치유의 능력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예지의 능력이 뛰어나.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 신인류 사회가 끊임없는 경쟁과 최적화로 지쳐가는 동안 구인류 사회는 점점 더 조화로워지고 있어. 천하산인은 영적 수행의 본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통찰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성을 신비로운 뭔가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야. 나무가 햇빛을 받아 자라듯이 인간의 의식도 고요 속에서 자라. 문제는 현대인들이 평생 고요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지. 항상 뭔가 하고, 뭔가 보고, 뭔가 생각하면서 살았잖아.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야. 그는 명상의 단계를 쉽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처음 명상을 시작하면 잡념이 끊임없이 올라와. 이건 정상이야. 그냥 지켜봐.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구름이 지나가듯 생각도 지나가게 둬. 몇 달 하다 보면 잡념 사이사이에 고요한 순간이 생겨. 그 순간이 점점 길어지지. 몇 년 하다 보면 고요가 기본 상태가 되고 생각은 필요할 때만 일어나. 이 단계에 이르면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 모든 게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게 살아 숨쉬는 게 느껴져. 천하산인은 2033년경의 중요한 전환점을 예언합니다. 이 시기에 신인류 사회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 어떤 사건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 그들의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지. AI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는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걸 알게 돼. 특히 인간 존재의 의미, 삶의 목적, 진정한 행복 같은 것들 말이야. 그는 이 시기부터 신인류 중 일부가 변하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연결을 끊기 시작해. 용기가 필요한 결정이야. 한번 경험한 편리함을 포기하는 건 쉽지 않거든. 하지만 그들은 선택해. 능력을 잃더라도 자신을 되찾기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구인류 공동체도 점점 커져. 천하산인의 예언 중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바로 한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2034년에서 2035년 사이 구인류 중에서 특별한 인물이 나타나. 이 사람은 영적 수행의 정점에 도달한 존재야. 내가 명상 속에서 본 그 사람의 기운은 표현하기 어려워. 마치
태양처럼 밝지만 따뜻하고 강하지만 부드러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곁에만 있어도 마음이 평온해지고 깨달음을 얻게 돼. 그는 이 인물의 출현 위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내가 본 비전 속에서 그 사람은 동북아시아의 한반도 지역에 있었어. 주변 지형을 보니 산과 바다가 가까운 곳이더라. 한국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왜 하필 그곳인지 생각해봤어. 한국은 오랜 역사 동안 불교, 유교, 도교, 샤머니즘까지 다양한 영적 전통이 공존했던 곳이거든. 그 땅의 영적 자산이 깊이 쌓여 있는 거지. 게다가 빠른 현대화를 겪으면서 물질과 영성의 충돌을 누구보다 먼저 경험한 나라야. 그 역설적 경험이 새로운 깨달음의 토양이 된 거야. 천화산이는 이 인물이 가져올 변화를 예언합니다. 이 사람은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해. 말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가르쳐. 그 사람을 만난 사람들은 삶이 완전히 바뀌어. 신인류 중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이들이 생겨. 그들은 연결을 끊고 구인류가 되는 길을 선택해. 2036년쯤 되면 이 움직임이 거대한 물결이 돼. 신인류에서 구인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거지. 그는 이 전환의 과정을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재미있는 건 신인류가 구인류로 돌아올 때 겪는 과정이야. 처음엔 금단 증상이 심해. AI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머리가 텅 빈 느낌, 무력감, 불안, 이런 게 몰려와. 하지만 이 공허함을 견디고 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듣게 되는 거야. 평생 AI의 속삭임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대면하게 돼. 천화산이는 2037년 이후의 세계를 전망합니다. 이때부터 세상의 주도권이 서서히 바뀌어. 신인류는 여전히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줄어들어.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문제들, 즉 삶의 의미, 공동체의 조화, 진정한 행복 같은 것들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없거든. 반면 구인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지혜를 갖고 있어. 사람들이 점점 그들에게 귀 기울이기 시작하지. 그는 신인류의 점진적 소멸에 대해서도 예언합니다. 신인류가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니야. 다만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지 않아. 신인류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잘 생기지 않는 거야. 생물학적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그들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AI와 연결된 상태에서는 자손을 남기고 싶은 본능적 욕구가 약해져. 반면 구인류는 아이를 많이 낳아. 2040년이 되면 태어나는 아이의 대부분이 구인류 가정에서 나와. 천화산이는 새로운 시대의 모습을 그립니다. 2045년쯤 되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 구인류가 주류가 되고 신인류는 소수가 돼. 하지만 이건 승리나 패배의 문제가 아니야. 진화의 두 갈래 길 중 하나가 선택된 거지. 새로운 세대는 기술을 사용하지만 기술에 지배당하지 않아. AI를 도구로 쓰되 의존하지 않아. 필요할 때만 연결하고 필요 없을 때는 완전히 끊어. 이런 균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그의 마지막 예언은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2050년 이후의 세계는 내가 본 비전이 맞다면 정말 아름다워.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워. 옛날 경전에 나오는 천국이나 극락의 모습이 이런 게 아닐까 싶어. 사람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고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 전쟁도 기아도 질병도 거의 사라져. 하지만 이건 기술 덕분이 아니야. 인간 의식의 성장 덕분이지. 천하산이는 자신의 예언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모든 예언이 정확히 맞을까? 모르겠어. 미래는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변하는 거니까. 하지만 큰 흐름은 이럴 거야. 인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 외부로 확장할 것인가, 내부로 깊어질 것인가. 둘 다 인간의 길이지만 진정한 행복은 후제서 온다는 게 내 믿음이야. 그리고 이 진리를 세상에 다시 알릴 사람이 곧 나타날 거야. 아마도 한국에서. 천하산인의 이 예언은 2025년 12월 블로그에 올라온 이후 영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과거 적중 사례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시한 비전, 즉 기술과 영성의 균형, 외부 확장과 내면 성장의 조화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2026년 그의 예언이 현실이 되기 시작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